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앞에서 한 부분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볼게요. 1번, 지구를 구성하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주요 원소. 지각에는 뭐가 많대요?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죠. 산소와 규소. 그 다음 생명체. 우리 몸속에 질량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뭐라 그랬지? 물. 그리고 원소로 치면 산소와 그 다음 탄소가 됩니다. 산소, 탄소.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탄소가 수소보다. 자,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보자. 지각과 생명체의 동시에 많은 원소 누구예요? 산소가 된다. 지각과 생명체의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 산소가 돼요. 산소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을 수 있는 이유는 산소는 여러 원소들과 결합을 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뭐 산소끼리도 결합하고 수소랑도 결합하고 탄소랑도 결합하고 그래서 생명체 내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질들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산소죠. 자, 다음 괄호 3번.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대부분 주치자 어디에서 형성되었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별내 진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생성되었다라는 거 보시고 왼쪽의 부분 한번 보자.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거 누구랑 누구? 수소와 헬륨이죠. 수소, 헬륨 몇 대 몇으로 있지? 기억하세요? 3대 1. 7대 1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 중성자였어. 자, 우주에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의 질량비로 있다? 3대 1의 질량비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거의 퍼센트도 써 있는데 우리는 그냥 3대 1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누가 제일 많대요? 지구 전체는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지구 껍데기 지각,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네, 규칙성에 대해서 볼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참 시간이 지나도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뭐 규칙성, 지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규산염 광물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산염 광물입니다. 규산염이라고 하는 것은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상태의 물질과 다른 물질들이 결합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규산염 광물에는 그래서 항상 뭐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규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규소와 산소가 어떤 형태로 포함되어 있느냐? 자, 거기 그림에 보면 SiO 3연체 읽을 때 규소, 산소, 3연체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규산염 광물의 주축은 뭘로 되어 있냐면 SiO4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 SiO4라는 물질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다른 여러 가지 원소가 결합한 것을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물론 SiO4만 있어도 규산염 광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벽에 보면 유리 있는데 이 유리가 거의 SiO4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러한 규산염 광물이다.
규소가 중간에 있고요. 산소가 이렇게 4개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SiO4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광물들이 형성되게 돼요. 우리 표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표. 괄호 2번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표를 한번 봅시다. 표에 보면 여러 가지 광물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광물들의 이름 한 3년 만에 보는 거라서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광물 이름 하나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감람석, 휘석, 어디서 들어본 기억은 있죠? 각섬석, 흑운모, 석영. 자, 모두 다 SiO4가 들어있는데요. 결합하고 있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결합하고 있는 방식이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다릅니다. 흑운모 한번 보세요. 흑운모 좀 독특하지? 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흑운모는 광물이 이렇게 판으로 떨어집니다. 망치로 빵 부수면 부순 데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망치로 꽝 때렸는데 이렇게 망치로 때린 각도랑은 수직하게 이 결과 결이 책장 넘기듯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결합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석영 같은 경우에는 막 붙어있지. 그지? 막 붙어있지. 이 석영은요, 망치로 꽝 때리잖아? 그럼 방향성 없이 깡 하고 깨져버립니다. 이러한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감람석부터 흑운모까지 묶으세요. 감람석부터 흑운모까지 묶어서 미안해. 감람석부터 흑운모. 내 말이 잘못했다. 감람석부터. 감람석부터 흑운모 묶으세요. 감람석부터 흑운모.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 어두운 광물. 색이 어두운 광물이에요. 그 다음 석영에다가는 밝은 광물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어두운 광물과 밝은 광물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두운 광물은 철이랑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밝은 광물은 이 함량이 적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한다 정도를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서 시험 보게 될 때는 이 구조들의 이름들, 뭐 판상이다, 망상이다, 이러한 것들을 그때는 외워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결합하고 있구나 정도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서 기억해야 될 것 뭐?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로 가볼게요.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 지각, 규산염 광물처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으로 돼 있냐면 탄소 화합물로 돼 있다라는 거. 물 빼고 물 제외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뭐라고 그랬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같은 물질들은 탄소, 수소, 산소 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탄소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지. 탄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오, 그렇지, 4개.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니까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지. 자, 원자 번호와 원자과 전자 다르죠. 자, 탄소는 6번이라서 원자일 때 전자의 개수는 6개고 원자과 전자는 4개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탄소,
그 다음에 규소가 모두 14족 원소다라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4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지? 지각, 땅을 이루는 물질도 14족 원소가 주성분이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도 14족 원소가 주성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결합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 4개의 줄치고 다른 물질과 결합도 잘하지만 탄소끼리도 쫙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슬 모양을 이루기도 하고 고리 모양을 이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 이루는 주요한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게요.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거의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탄소, 주위에 또 탄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수소, 탄소,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결합하려면. 이 탄소, 이 팔이 원자과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질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거기다 줄 쳐놓으세요.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거의 무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안 된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거의 무한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 다음 큰 분자량을 갖는, 그 다음부터 줄치자. 고분자 유기물. 고분자라는 말이 붙으면 아주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분자 유기물. 자, 고분자 유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단백질, 뭐 지방, 탄수화물 써놓으세요. 얘를 핵산. 이런 것들이에요. 핵산은 뭐냐면 DNA와 RNA를 우리가 핵산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분자 유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물질을 형성하는데 탄소가 골격이 돼서 거의 무한대로 굉장히 많은 탄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런 고분자 유기물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탄소 화합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괄호 2번. 탄소 화합물과 생명체. 동그라미 1번 문제 한번 설명 한번 보자.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거기 물 나와 있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무기염류 중 거기다 괄호 치세요. 물부터 무기염류까지 괄호 치세요. 물부터 무기염류까지.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인데요. 이것 중에서 물이랑 무기염류를 뺀 그 다음 문장.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은 탄소화합물이다. 탄소가 주성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얘네들 한번 구경 좀 해보자. 단백질 어떻게 생겼나.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단백질은 단백질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아미노산을 이 모형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아미노산이라고 써놓자. 실제로는 단백질이면 이 나와 있는 분자가 수백 개 연결돼야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림에 아미노산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그 다음 지질. 단백질에는 회색으로 그려져 있는 게 탄소고요.
지질이랑 포도당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탄소입니다. 단백질은 뭐가 회색. 또 괴로워 이제. 그래도 저번 주에는 두 번째 시간부터 괴로워하더니 이게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자, 탄소화합물은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이 규산염 광물의 결합 모양 이름은 나중에 외우자고 했잖아요. 탄소화합물은 지금 외워야 돼요. 한번 탄소화합물이 어떤 결합 모양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탄소가 이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그림으로 표시해 놨어요. 탄소 원자 이렇게 중간에 그려져 있고 입체적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봉 하나, 봉 하나, 봉 하나, 뒤쪽에 봉 하나 해가지고 사면체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팔 하나가 의미하는 게 원자과 전자를 뜻해요. 전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있다는 거예요. 3차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2차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것도 하나 그려놔 주세요. 2차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이 네 개의 팔이 원자과 전자잖아요. 이 네 개의 팔에 각각 다른 물질들이 결합할 수도 있고 이 네 개의 팔을 가지고 이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삼중 결합도 가능합니다. 삼중 결합을 할 수도 있고 꼭 이 팔이 이렇게 그려놨다고 얘들아 모형이라고 하는 건 딱 이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중 결합을 할 때는 탄소와 탄소가 이중 결합을 할 때는 탄소 사이에 이렇게 결합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다른 팔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얘도 팔이 하나 둘 셋 넷 있어야 되고 오른쪽 탄소에도 팔이 하나 둘 셋 넷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고 이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모형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결합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중결합. 선 두 개로 되어 있죠? 그걸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삼중결합. 삼중결합에는 전자 3개 결합되어 있죠? 삼중결합. 그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게 삼중결합이다를 알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탄소가 쭉 연결된 것을 우리가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사슬 모양. 그래서 일자로 쫙 연결되면 사슬 모양. 그러다가 하나 좀 옆으로 가서 다른 쪽 라인으로 가거나 뭐 2개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된 것을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고 한다. 그리고 탄소는 맨 마지막에 보면 고리 모양 있죠. 그걸 보면 탄소 몇 개 들어있니? 5개 들어있죠. 이렇게 5개를 이루고 고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6개를 탄소 6개가 모여서 고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7개는 안 돼요. 우리 생명체 내의 중요한 물질들을 한번 다음 쪽에서 봅시다. 쭉 넘겨보시면 40페이지에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 책에 좀 욕심을 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았는데요. 여러분들 다 피지 말고 선생님이 그냥 펴서 보여줄게. 이 책에 보면 문제집에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이제 5강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책에는 모든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 다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단백질, 핵산 그리고 보통 탄수화물도 있는데 이 책에는 단백질과 핵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로 교과서에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지금 다른 데 있는 무슨 지질이나 무기염류에 대해서는 좀 덜 자세히 배워요. 안 배우거나.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부분이 좀 자세하니까 참고하시고 우리는 단백질, 핵산 그리고 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다른 부분들은 참고만 하도록 할게요. 자, 40페이지에 괄호 3번에 1번 봅시다. 생명체의 구성 요소. 자, 생명체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생명체에는 그 다음부터 줄치자 특히 산소, 탄소, 수소, 질소가 가장 많고 여기다 줄쳐 놓읍시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들 중에서 물, 단백질, 핵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은 앞에서 또 막 많이 나왔었는데 물의 특징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특징, 생명체 내에서 물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여러분 책에는 동그라미 2번,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화학 반응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화학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눈으로 쭉 읽으세요. 극성 화합물로 이온 결합 물질이나 포도당, 과당 등을 그 다음 주시자. 잘 녹이는 용매. 앞에서는 우리가 좋은 용매다라고 했었습니다. 가로 4번 굉장히 중요하죠. 비열과 기화열이 크다. 그래서 생명체가 체온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단백질로 가볼게요. 단백질 한번 봅시다. 단백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외우고 이것 외에 이제 뭐 황이 포함되기도 하고 인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것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선생님은 이런 거 외우기 싫어서 어떻게 외웠을까? 그냥 읽었죠? 그치. 유진이, 똑같아. 나 그렇게 외웠어.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이러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기본 단위는 다른 말로 단위체라고 합니다. 단위체가 뭐냐면, 단백질은 고분자 유기물이에요. 고분자 유기물, 즉, 화합물이 단위체가 계속 연결돼서 만들어진 되게 분자량이 큰 물질을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데 무엇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냐면 아미노산이 쫙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에요.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하나가 빠지면서 결합을 해요. 아미노산 결합하면서 물 분자 하나 빠지고 아미노산 결합하면서 물 분자 하나 빠지고 그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모여서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아미노산, 생명체를 이루는 아미노산은 약 20종이 있어요. 그냥 20종이라고 합시다. 20종이 있어요. 이 20종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순서,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이루게 돼요. 즉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신기하지? 아미노산의 개수는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백질은 새로운 단백질이 계속 발견돼요. 가지수가 훨씬 더 많아. 그것이 바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형성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그 결합 방식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이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은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인데 결합을 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지면서 결합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결합으로 단백질이 생성될 때 물도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하나 결합할 때마다 물 분자가 하나씩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에 메모해 주세요. 물 분자 하나가 빠지면서 결합한다라는 거. 이것이 단백질의 특징이에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이 배열에서 입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피부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허각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에서 지금 선생님 밥 먹은 지 한 3시간, 4시간 됐더니 약간의 허기가 지고 있는데, 이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소화액도 물과 대부분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모든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 이것이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나 입체 구조가 다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작은 분자가 여러 개 연결된, 단위체가 여러 개 연결된 물질을 우리가 중합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합체.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 단위체가 연결된 중합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잖아. 단백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폴리펩타이드라고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유식해지자라는 의미에서 폴리는 중첩된다라는 뜻이에요. 중첩된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넘어가고 우리 4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핵산에 대해서 볼게요. 핵산. 단백질과 핵산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 뭐랑 뭐라 그랬죠? DNA,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핵산의 주성분 똑같아.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런데 핵산에는 하나 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요 놈이에요. P 뭐라고 해요? 인. 왜냐면요, 핵산의 기본 단위, 다른 말로 뭐라고? 단위체라고도 한다. 자, 얘 이름이 좀 골치 아파. 근데 되게 슬프지만 외워야 돼. 기본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 길어. 화내지 마.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집에 가시면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외치면서 집에 가세요.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예요. 마치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인 것처럼 얘의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야.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 아까 탄소 화합물 할 때 고리 모양 할 때 오각형 나왔던 거 기억나죠? 그러한 탄소로 이루어진 이 오각형 모양의 당이 있어요. 이 당은 오각형 모양이다라고 해서 오탄당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탄소 5개 들었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당에 인산과 염기라고 하는 물질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왜 CHON까지가 아니라 P도 꼭 써줘야 되냐면 바로 이 인산에 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그럼 봐봐. 이게 핵산의 기본 단위라고 했잖아요. 이 기본 단위가 쭈루루루루루루루 이렇게 연결된 것이 DNA 아니면 RNA인 거예요. 그럼 DNA와 RNA의 차이는 뭐냐? DNA는 쌤이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익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 RNA는
이렇게 생겼어. 아직 안 끝났어. 그림이 안 끝났다. 자, RNA 이렇게 생겼고 DNA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DNA를 우리가 이중나선 구조라고 하고 RNA를 단일나선 구조라고 해요. 이 초록색 부분이, 이 초록색으로 그린 부분이 뭐냐면 염기야, 염기. 염기, 여기 있는 염기. 이 염기에는 4종류가 있어요. 이 염기에 4종류가 있어. 그래서 DNA의 염기 4종류, RNA의 염기 4종류가 있는데 이 DNA에 있는 염기들이 각각 서로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들끼리 결합해서 일정한 각도를 이루는, 이 길이와 각도를 이루는 이중나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DNA의 염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A, T, 우리 순서대로 쓰자. C, G가 있고요. RNA는 이거 책에 다 써 있어요. A, U, C, G가 있습니다. 이러한 염기의 4종류 있는 것들이 염기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A는 T끼리만 결합할 수 있고요. C는 G끼리만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나선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염기, 여기다 쓰자. 상보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염기끼리 상보결합을 합니다. A와 T끼리, C와 G끼리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T, C, G의 이름을 우리가 거기다 각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맨 밑에 CF, DNA와 RNA. DNA 그림 보시고요. 거기 보면 디옥시리보스라고 돼 있어요. 리보스가 5탄당인데요. 디옥시라는 뜻은 디옥시에 줄치고 써주자. 산소 D 하나 빠짐 이런 뜻이에요. 산소 빠진 리보스라는 당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의 종류가 DNA와 RNA가 달라서 이름이 다르게 붙여진 거예요. 자, A에다 써보자. A는 아데닌이라고 합니다. 아데닌. T는 티민. C, 사이토신. G, 구아닌이라고 합니다. 자, DNA는 이 4개의 염기가 있고 이 4개의 염기가 서로 모두와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는 누구랑만 결합할 수 있다고요? T! 블럭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퍼즐 안 맞는 조각 맞춰지지 않듯이. 그 다음 C랑 뭐만 결합 가능하다? G. 이러한 결합을 우리가 상보 결합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DNA는 이중나선이잖아요. 뭔가 RNA에 비해서 꽉 잠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DNA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DNA는 핵 안에 존재해요. 핵 밖으로 못 나갑니다. DNA가 핵 밖으로 나가면 세포가 사망한 거야. 핵막이 터진 거니까. DNA는 이렇게 꽉 조여진 이 유전 정보를 꽉 조여서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에 이게 써 있잖아. 유전 정보 저장이라고 했는 데다가 밑에 괄호하고 핵안 이렇게 써주자. 핵안. DNA는 핵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핵막 안에. 그 다음 RNA로 가보자. RNA의 당은 리보스고요. 염기. 자, 다 똑같겠지? ACG는 똑같죠? 한번 ACG 한번 쭉 쓰시고 벌써 쓰셨군요.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U를 우라실이라고도 하고요. 유라실이라고도 합니다.
RNA는 한 줄이기 때문에 핵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RNA의 역할은 뭐냐면 DNA에 있는 이 염기의 순서 있죠. 염기 순서를 멋있는 말로 염기 서열이라고 해요. 이 염기 서열을 복사해다가 밖에 있는 단백질 만들어내는 공장에 갖다 주는 게 RNA의 주 역할이에요. 그래서 RNA는 이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한 줄이야. 그래서 단일라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일라선. 주 역할이 그리고 무엇이다? 유전 정보 전달이다. 유전 정보 전달에 줄 쳐놓고 하나만 메모해 놓자. 거기다가 RNA 핵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요거 적어 놓고요.